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이번에 할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림의 성장 해갖고 홍구파와 싸우는 사림들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라 그럴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만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부분으로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홍구와 사림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여러분들 따져봐야 됩니다. 조그만 표 하나 그리죠. 조그만 표 하나 그릴게요. 무엇을 하느냐? 한쪽은 여러분들 바로 홍구파라는 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림파라고도 불러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홍구파라는 말은 원래 15세기의 특정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혁명 또는 쿠데타 또는 정변, 이게 일어났어요. 어떤 세력이 이걸 주도해갖고 성공을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걸 성공을 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되냐? 혁명 공신이 됩니다. 혁명 공신이 되면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혁명 공신을 뭐라고 그러면 훈구대신이라고 그래요. 훈구대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훈구대신? 자, 거기서 나온 말이 훈구파인데 1392년에 엄청난 정변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변이 있었냐? 400여 년을 이어온 고려란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조선이란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자, 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여러분들 신진사대부에서 혁명파, 맞다, 혁명파. 그러니까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 이 사람들은 훈구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림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훈구파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훈구파가 되죠. 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훈구파의 첫 세력은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됐습니다. 나중에 죽여버리죠. 이 세조의 공신들. 솔직히 말하면 훈구 세력이란 정확한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건 세조의 공신 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바로 또 하나의 훈구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림파들은 무엇의 후예들이 됐냐? 온건파,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의 그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림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훈구파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 자주적, 주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주적, 주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요, 항상 자주적, 주체적이에요. 왜? 자주, 주체, 개혁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4대 보수야. 4대 보수라면, 보수라면 옛날 걸 지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 걸 그대로 지킨다. 자, 옛날 걸 그대로 지킨다라면, 새로운 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무조건 자주적, 주체적, 개혁적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림파는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누구한테 뺏겼냐? 훈구파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고향에 가서 뭐만 하면서 살면 공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공부가 바로 무슨 공부일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리학이 제일 좋은 학문이고, 성리학은 어느 나라 때더라?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더라? 중국에서 만들었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파들이 생각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중국이다.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존화주의적이라고 불러요. 존화란 말은 중화를 존중한다. 중화를 존중한다. 중화는 중국이에요. 중화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관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훈구파는요, 사는 곳이 어디일까? 서울, 한양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권력은 어디로 모여라? 한양으로 모여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중앙 집권을 강조하는 쪽이에요. 중앙 집권. 그에 비해서 살인파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다른 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갔다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살면서 중앙에 있는 조선 왕실이랑 왕조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래, 니네가 나라 세웠어. 인정할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만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세웠는데 대신 니네가 뭘 하든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동네 건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향촌 자치예요. 향촌 자치.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향촌 자치가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학문하는 성향도 분명히 다릅니다. 학문하는 성향이 다르다라니 무슨 얘기냐? 훈구파는요.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나라 세운 것들을 강하게 만들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훈구파들은 학문하는 목적이 부국강병이에요. 이 부국강병만 된다라면 다른 사상, 타 사상 아무 상관없어. 아무 사상이나 다 돼. 그 다음에 과학기술, 너무 좋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에요. 그에 비해서 살인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왕도 정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도 정치라는 것은 성리학 윤리에 아주 충실한 정치. 성리학 윤리에 아주 충실한 정치, 다른 것들은 안 된다.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영어로 써드릴 겁니다. 영어로 써드려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어려운 영어 단어라서 only 성리학. 해석해드려야 합니까? 오로지 성리학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리학만 강조하는 쪽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걸로 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의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훈구파는 자주적 주체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주적 주체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시조로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단군을 강조해요. 그래갖고 단군을 이어받은 조선이다 해갖고 단군 조선을 강조합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파는 존화주의적이라고 했죠. 중국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단군이 우리를 낳아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야만민족이라서 별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누굴 얘기하는데? 기자조선서를 강조해. 기자가 누군데요? 기자는 원래 중국의 은나라 또는 상나라라거나 상 또는 은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의 성인이에요. 근데 주나라 무왕이 이 은나라 상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나서 기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인이니 이제 은나라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와서 좀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하니까 이 기자는 나는 은나라 사람이다. 그러면서 떠났다라고 그래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느냐? 조선 땅으로 떠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이 기자를 무엇으로 임명을 해줬느냐? 이 조선 후 조선의 제후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딱 한 줄 나와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야만민족이었는데 누가 건너와서? 기자가 건너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의라는 걸 가르쳐주고 사람으로서 염치를 알려주고 윤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고 동방예의지국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단군이 우리를 낳아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야만민족이었다. 그런데 누가 건너와서? 기자가 건너와서 우리를 문화민족 동방예의지국으로 만들어줬으니 몸을 낳아준 건 단군일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준 건 기자니 기자가 진짜 우리의 조상이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살인들.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 훈구파는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부자죠. 권력 잡았으니까. 그래갖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살인파는 지방의 중소지주가 많아요. 그리고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대체로 15세기, 16세기 전반기까지 권력을 잡긴 하지만 왜? 나라를 세우고 그 공신의 힘으로써, 공신 집안으로서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살인파는 몇 세기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훈구파랑 갈등을 벌이면서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16세기 후반부터는 살인파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대신 훈구파와 살인파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공부하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훈구파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느냐?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성균관 같은 데 다녀요. 그래서 국립대학을 다닌다 해서 관학파라고 부르고요. 살인파는요, 지방에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주로 서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사학파, 사립학교 출신이다 했고 사학파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렸고 얘네 둘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싸움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화라고 해요. 사화.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 이따 얘기할게 4대 사화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 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4번의 사화에서 살인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살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네끼리 싸우는 게 나와요. 살인파 지네끼리 싸우는 건 붕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훈구파 대 살인파의 싸움을 사화, 그 다음이 살인파 대 살인파의 싸움을 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셔야지만이 나중에 편해요. 자, 그렇다면 이 살인들이 언제부터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되었느냐? 제일 먼저 나왔던 건 여러분들 성종 때부터 진출합니다. 성종은 9대 임금이에요. 조선에. 근데도 아직도 한명회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바로 세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런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그러자 이 사람은 누구를 견제하고 싶느냐?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훈구를 견제하고 싶었죠. 자, 훈구를 견제하고 싶어서 바로 누구를 등용하게 되느냐? 사림들을 등용하게 돼요. 사림들을 등용했는데 그때 사림으로 올라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종직이 이때 대표적으로 등용이 됩니다. 특히 김종직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특히 어느 쪽으로 많이 진출하면 3사 언관직책으로 많이 진출하게 돼요. 아, 3사라면 뭐라는 건지 여러분들 알겠죠? 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사원부랑 관리 감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자, 무엇은 사관원 왕한테 직언할 수 있는 곳. 간장 목박하는 곳. 그 다음에 자, 홍문관이라면 무엇? 왕하고 언제든지 유교 토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성종 때부터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하지만 이 살인들은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따라서 한 번만 좀 외워주세요. 무, 갑자, 기묘, 을사.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무, 갑자, 기묘, 을사. 한 번 더. 무, 갑자, 기묘, 을사. 무, 갑자, 기묘, 을사.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만 암기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해결이 됩니다. 성종 다음에 왕이 오른 인물이 우리나라가 대폭군으로 자랑하는 바로 누구? 연산군이 됩니다. 연산군. 연산군은 폭군 나와요. 얘 무엇을 해내느냐? 우리나라 4대 사화 중에서 혼자서 절반을 해내요. 와, 혼자서 절반을 해냈다? 무엇을 하느냐? 무슨 사화랑 무슨 사화 있을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때 일어난 것이 무오사화. 무오사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사화라는 게 나오게 돼요. 무오사화는 무엇이고 갑자사화는 무엇이냐? 무오사화 먼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무오사화는 이게 됩니다. 무엇이 되냐면 자, 이 김종직이 썼던 글이 있어요. 김종직이 썼던 글이 바로 뭐가 되면 조의제문이라는 글이야. 조의제문. 이 글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이 글 때문에 난리가 난다라니 무슨 얘기냐? 김종직이 썼던 글인데 이런 겁니다. 의제를 조상하는 문장이라고 했고 조의제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어느 날 김종직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어떤 아주 고귀하게 생긴 소년 하나가 딱 나와서 이 김종직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꿈속이니까 희한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바로 의제라는 인물이에요. 의제. 의제가 누군데요? 이 의제는 다른 말로는 초나라 회왕이라고도 불러요. 이 초나라 회왕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알죠? 진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면서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항우란 인물이, 초나라에 항우란 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방이란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항우란 인물이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하고부터는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역발산 기계세예요. 역발산 기계세가 바로 뭐냐면 산을 뽑아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맨손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는데 어떤 미친 소가 날 텐데 직접 갖고 뿔을 잡고 목뼈를 돌려갖고 죽였다라고 해요. 천하장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우는 원래 진나라한테 멸망했던 초나라 왕족은 아니고 초나라 장수 집안의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진나라가 약화되니까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가 약화되니까 바로 초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봉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왕족의 후손이 아니니까 꼬맹이 하나를 찾아냅니다. 꼬맹이 하나를.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그래갖고 얘를 초나라 회왕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이제 의제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 여러분들 초안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이 장기의 기원입니다. 장기. 장기에 보면 여러분들 두 나라가 나오죠. 자, 어느 나라라고 물어보니까 또 어떤 친구가 빨간 나라, 초록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한나라 한자. 한거조 유방이 세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저 초록색 또는 파랑색에는 초나라 초자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항우가 막상 이렇게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젠장 모든 싸움은 내가 했는데 얘는 왕이고 얘가 대빵이고 의제가 되고 나는 뭐야 밀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빴죠. 그래갖고 이 나이 어린 자신의 왕 의제 바로 초나라 회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초패왕이 되죠. 그 항우한테 죽은 초나라 의제가 바로 꿈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 김종직이 깨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뭐라고 글 썼느냐? 이렇게 쓴 겁니다. 아니 항우란 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죄도 없고 나이도 어린 자신의 왕이었던 의제를 죽이고 친놈이 왕이 되느냐.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항우 씹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글 잠깐만 항우를 누구로 바꾸고 세조로 바꾸고 소양대군 세조 그 다음에 의제를 단군으로 단군이래요. 단종으로 바꾸면 와 똑같은 거죠. 자 누가 세조 수양대군이 나이 어린 그것도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무엇이냐 이렇게 쓴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저 수양대군이라는 놈은 얼마나 무도한 놈이길래 나이 어리고 죄도 없고 특히 자신의 조카이기까지 했던 단종 임금을 죽이고 지놈이 왕이 된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 조이대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조를 비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글을 김일손이라고 김일손은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사초, 사관들이 쓰는 그 글이고 그거에 실려 있으면 나중에 실록에도 실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 조의제문을 올린 거예요. 이걸 연산군이 알고 뒤집어지죠. 왜?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세조,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새끼가 우리 조상님을 씹었어. 그래갖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김종직 그 새끼야 죽여! 했더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어떻게 하느냐? 관을 꺼내서 목을 잘라. 부관참시라고 관을 뽀개고 목을 잘라요. 그리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형. 능지처참형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팔다리에 소나 말을 묶고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런 난리가 났던 게 바로 무오사화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갑자사화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갑자사화는요. 연산군의 엄마가 패비 윤씨예요. 패비 윤씨라니 무슨 얘기냐? 성종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성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질투가 좀 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성종의 얼굴을 핥히고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결국 쫓겨났고 쫓겨난 다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 해갖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당시 연산군은 이게 생문데 몰랐어요. 어려서. 그런데 왕이 되자 외할머니가 옷고름 하나를 드려본다. 손수건이라고 알려진 것도 있어요. 옷고름인지 손수건인지 불확실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그렇게는 안 내겠죠. 설마 다음 중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연산군한테 드려보낸 물건은 1번 손수건, 2번 옷고름, 3번 뭐 버선, 4번 신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가 있냐면 엄마가 사약을 먹고 죽던 날 피를 토한 그 피가 묻은 옷고름을 드려보낸 거예요. 연산군이 이걸 하죠. 어떤 새끼들이 우리 엄마 죽였어. 어떤 새끼들이 우리 엄마 죽였어. 엄마 복수한 게 바로 갑자사화. 엄마 복수한 게 갑자사화예요. 엄마 복수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난리치다가 결국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고 중종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이 왕이 됩니다.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중종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왕이 된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신들의 세력이 너무 세.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신한테 밀리고 있었죠. 공신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그 공신들을 견제하려고 누구를? 바로 조광조란 인물을 등용을 하게 돼요. 조광조. 조광조는 어떤 개혁을 하게 됐냐? 첫 번째가 현량과입니다. 현량과라는 건 도대체 뭐냐? 추천제 과거시험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보는 과거시험으로는 인재를 자주 많이 등용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쉽게 좀 중간에 지방관하고 중앙의 관리들이 무엇하도록 하라. 자, 바로 추천을 하도록 하라. 그래갖고 청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중앙에서 면접을 통해서 관리를 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현량과 추천제 과거를 실시합니다. 추천제 과거예요. 자, 이거는 면접 시험을 통해서 뽑는데 실제로 이때 합격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김식이라는 인물. 김식은 누가 추천했냐? 조광조가 추천했습니다. 에이, 이건 인사비리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었고, 조광조가 맡은 건 대사원, 사원부의 짱을 맡았고, 김식이 맡은 건 대사관, 사관원의 짱을 맡아서 개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 향약을 보급합니다. 향약을 보급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소격서를 폐지해요. 소격서를 폐지한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격서는 도교 행사기관. 도교 행사기관이라서 만인산 초제라든가 아니면 무당이 속해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봤으면 알 텐데 아마 못 봤을 겁니다. 나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라서 무슨 드라마였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해품달이라고 해를 품은 달이라고 무슨 드라마만 보셨나 하는데 해품달에 보면 거기 국무라는 역할이에요. 국무. 국가의 최고 무당을 얘기해요. 이 국무 같은 무당들이 소속된 기관이 사실상 소격서예요. 자, 이걸 왜 폐지하느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살인파, 온리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외에는 다른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당, 도교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폐지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 훈, 삭제. 위훈 삭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잘라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종 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잘라버리자.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조광조가 얘기합니다. 가짜 공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공신들이 많다라니 무슨 얘기냐? 실제로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성공하니까 그때 딱 나와서 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공신이 된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인간들은 잘라야 됩니다. 해갖고 무려 공신들의 70%를 공신록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다가 누구를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공신들이 이쯤 되니까 반격 들어간다. 반격이라니 어떤 걸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걸 해요. 자, 제가 한자 잘 못 쓰지만 여러분들 그냥 쓰겠습니다. 자, 주초유양이란 글자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주초유양이라는 것은 이거를 감즙이라고 표현하는데 설탕물, 여러분들 꿀물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뭇잎에다 이 글자를 써요. 그 꿀물을 묻혀서. 그럼 거기가 다니까 벌레가 거기만 파먹어요. 그러면 나뭇잎에 이 글자가 새겨지죠. 그걸 왕한테 가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데요? 주초자,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면 조광조의 조씨가 됩니다.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조광조가 이렇게 왕이 된다는 것을 벌레들이 이런 나뭇잎에다 새겨놓고 있습니다. 조광조를 내비두면 폐하께서 전하께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정이 거기에 속았냐? 얘 바보예요? 그런 거에 속해? 아니죠. 그거에 속은 게 아니라 뭐라냐면 중종은 불안해진 거예요. 조광조가 권력을 잡은 기간은 불과 4년. 근데 중종이 몰래 변복을 하고, 변복이라는 거 그냥 일반인의 옷을 입고 양반의 옷을 입고 밤에 나가서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하냐? 우리한테 왕 따위는 몰라. 우린 그냥 조광조 대감이 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불안한 건 자기의 배다른 형이었던 연산군이 몰려나가고 죽는 걸 봤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하는 게 싫은 거죠. 역시 나를 지켜줄 자들은 누구뿐이다. 나를 왕으로 만든 내 공신들 뿐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결국 조광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제거당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예요.
무호갑자 기묘까지 얘기했죠. 기묘사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맨 마지막 사화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다 저희 이 중종 때문에 문제야. 중종이 무엇을 하냐면 왕이 된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인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종입니다. 인종과 명종? 자, 인종은 외갓집이 엄마가 장경왕후라는 왕비인데 이분이 인종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장경왕후가 파평윤씨 집안이에요. 파평윤씨 집안. 자,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장경왕후 윤씨는 그렇게 하게 됐고, 자,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인종이 아기로 있으니까 새로운 왕비를 들였어요. 그분이 바로 문정왕후란 분입니다. 문정왕후가 들어와갖고 인종을 키우다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근데 이 문정왕후도 또 파평윤씨 집안이에요. 이 두 분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아이씨, 왕비가 파평윤씨밖에 없나?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쪽 윤씨 가문은 형의 외갓집인 윤씨 가문이다 해갖고 대윤이라고 불러요. 대윤. 그에 비해서 자, 이 대윤에는 그리고 이 인종에게 외삼촌이 있어요. 그 외삼촌이 바로 유님이라는 인물이에요. 유님. 형의 외갓집인 윤씨 집안의 외삼촌 유님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은 동생의 외갓집인 윤씨 집안이니까 소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삼촌도 있어요. 윤원영이라고. 윤원영이라고.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왕이 됐냐? 당연히 형이 먼저 왕이 됐죠. 형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 문정왕후가 명종을, 어린 명종을 딱 데리고 와갖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종이 왕이 됐는데 인종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키워준 그 새엄마, 이 문정왕후에 대한 기억은 많다 보니까 완전 효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마마마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문정왕후가 명종을 데리고 안고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한마디입니다. 너 빨리 나를 죽여라.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어마마마를 왜 죽입니까? 엄청난 효자입니다. 너는 나를 안 죽이겠지만 네 외삼촌이란 유님이란 놈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네 동생을 죽일 것이다. 너한테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놈한테 죽기 싫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인종이 통곡을 하면서 얘기했대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마마마와 제 동생을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 왕위는 반드시 제 동생한테 물려줄 것입니다. 이 왕이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버렸죠. 그러더니 이젠 자식을 안 낳아야 돼. 자식을 안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비방, 후궁은 있지도 않았고 왕비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8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8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가? 명종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가 누구를? 이제 소윤이 권력을 잡았죠. 이 소윤이 대윤을 박살내버립니다. 유님 집안을 박살내요. 유님 집안을 박살내는데 이때 유님이 좀 학문적으로 높았고 이름이 높았고 그 밑에 그 집안에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다고 해요. 같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화를 바로 무슨 사화라고 하느냐? 을사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무,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이 워낙 재밌으니까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제대로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을사사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4번의 사화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살인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근거지를 지방에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어 놨냐? 지방학교인 서원. 그 다음에 농민들과 함께 있는 중 향약. 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의 근거지를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살아남고 선조 죽고 나서 명종 죽고 나서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서원과 향약의 근거지로 해서 이들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홍구파, 살인파,
그 다음에 4대 사화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여러분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비출친 이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들은 정몽주, 길재 등의 학통을 이은 사람들로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지주 출신이 많았다. 성종 때, 자, 정몽주, 길재, 온건파죠? 그 다음에 성종 때 김종직을 필두로 김종직이 나왔습니다.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면 홍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꾸준히 성정해온 이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보나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죠. 조선 건국에 협력하였다. 조선 건국에 협력한 세력은 여러분들 보나마나 누가 돼요? 홍구파가 돼야 되겠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단군 계승의식을 강조한 것도 이것도 또 홍구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하였다.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한 것은 여러분들 살림이 맞죠. 그 다음에 향촌자치를 강조한 것도 살림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D급과 리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여러분들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중종이 즉위하면서 중종 때입니다. 공신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였다. 그중 가장 뛰어난 이가 가였다. 여러분들 중종 때 등용한 인물이에요. 중종 때 그는 공신들의 공훈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통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려 하였다. 아, 공신들의 공훈을 삭제한다. 아, 이거는 훈 삭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가는 보나마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갑시다. 스승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하려 했다. 이 인물은 김일손이죠. 김일손이고, 자, 우리가 조광조로 본다라면 이건 바로 무슨 사화랑 관련돼야 되는데, 김효사화랑 관련이 돼야 되는데, 조의제문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김일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무오사화가 되겠죠. 무오까지만 쓸게요.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의 실시를 추진한다. 현량과 실시 딱 맞죠. 영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문제로 처벌을 받았다. 이거는 갑자사화랑 관련된 거죠. 갑자사화. 조선 초 과학기술의 발달을 주도한 건 미안하지만 살인이 아니라 훈구파입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했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되는 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살인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